슈거레이 로빈슨, 마빈 해글러와 함께 올타임 미들급 복서 중 최고의 선수로 손꼽히는 아르헨티나 복싱계의 전설. (1942년 8월 7일) 아르헨티나 산타페에서 12형제 중 한 명으로 태어난 카를로스 몬존.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가족을 돕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구두 닦기, 신문 배달, 우유 배달과 같은 다양한 일을 해야만 했던 몬존은 당시 여러 복싱 스타들과 마찬가지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복싱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1살이 되던 해인 1963년 2월 6일 프로복서가 된 몬존은 데뷔전에서 라몬 몬테네그로를 2라운드에 때려 눕히며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다. 그 후 3년간 40전 30승 19KO 6무 3패 1노게임을 기록한 몬존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그런 평범한 선수 중 하나였으나 1966년 9월 3일 조지 호세 페르난데스와 맞붙어 12회 판정으로 승리하며 아르헨티나 미들급 챔피언에 등극한 이후부터 무패의 행진을 하며 두각을 보이기 시작한다. 역대 복서 중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주무기로 숱한 상대를 때려눕히고 1967년 남미 미들급 타이틀까지 획득한 몬존은 1970년 11월 7일 프로 데뷔 7년 만에 미들급 세계 타이틀에 도전할 기회를 잡게 된다. 상대는 이탈리아의 영웅 니노 벤베누티. 니노 벤베누티는 대한민국의 김기수에게 패하고 타이틀을 뺏겼으나 후에 에밀레 그리피스로부터 다시 타이틀을 탈취. 허나 리턴 매치에서 패한 후 또다시 돈 풀머에게 도전하여 타이틀을 거머쥔 집념의 파이터였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펼쳐진 WBA, WBC 미들급 통합 세계 타이틀 매치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혈전이 이어졌으나 12라운드 벤베누티를 코너에 몰아붙인 몬존의 강력한 라이트 한방으로 세계 챔피언 자리가 바뀌게 된다. 1971년 5월 8일 1차 방어전을 갖는 몬존. 그의 상대는 자신에게서 챔피언 벨트를 뺏긴 니노 벤베누티였다. 1차전의 패배를 만회하려는 듯 저돌적으로 나오는 벤베누티. 하지만 몬존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치며 난타전을 이어간다. 이런 몬존에게 기세가 눌린 벤베누티는 팔꿈치로 몬존의 팔을 잡으며 그의 공격을 방해하나 소용이 없었고, 이에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강력한 라이트를 날려보는 벤베누티. 하지만 몬존은 가볍게 피하면서 카운터로 앞면에 강력한 레프트를 꽂아 넣었고 벤베누티는 그대로 쓰러져 버린다. 그는 곧바로 일어서긴 했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이에 몬존은 아예 끝낼 작정으로 달려들지만 행운의 종료공이 울리면서 벤베누티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하지만 벤베누티의 행운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3라운드 시작 30여 초 만에 몬존의 맹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또다시 링 위에 쓰러지고 만다. 이에 벤베누티 측 코치진은 타올을 던지며 포기를 선언. 벤베누티는 코치진이 던진 타올을 발로 차며 분노하지만 이미 시합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다. 이렇게 1차 방어전에서 승리한 몬존은 2차 방어 상대로 전 챔피언 에밀레 그리피스와 맞붙게 된다. 그리피스는 작고 단단한 체격으로 자신의 신장을 이용해 빠르게 접근하여 아래에서부터 치솟는 날카로운 펀치를 시종일관 뻗었고, 이에 몬존은 고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실 몬존이 이렇게 고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 시합 전 개체량을 맞추기 위해 3라운드 스파링에 런닝 3마일을 매일 달렸다고 한다. 어느덧 14라운드. 계속되는 공방으로 서로가 지칠 때쯤 몬존의 라이트 한 방에 그리피스가 코너에 몰리자 몬존은 속사포를 전개. 이에 그리피스는 계속되는 위빙으로 회피하면서 오히려 몬존을 코너에 몰아붙이는 데 성공하나 싶었지만 몬존은 재빠른 몸놀림으로 코너에서 빠져나오면서 그리피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리피스 역시 지지 않고 펀치를 날리지만 몬존은 아랑곳하지 않고 코너에 몰린 그리피스에게 연타를 날린다. 결국 경기는 그대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무사히 2차 방어전에 성공한 몬존은 이후 미국의 기교파 108전에 빛나는 백전노장 데니 무어, 프랑스의 강타자 진 크라우드 바우티어, 덴마크의 톰 보그스, 베니 브리스코를 물리치고 6차 방어에 성공. 이후 몬존에게 졌던 에밀레 그리피스와 진 크라우드 바우티어가 재도전을 했지만 이 또한 물리치면서 사람들은 그를 팜파스의 영웅이라 부르게 된다. 어느덧 몬존은 9차 방어전 상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상대는 웰터급의 맹주 호세 나폴레스.
그는 1969년 웰터급 통합 타이틀을 탈취한 후 12차 방어에 성공. 82전 77승 44KO 5패의 전적을 보유한 강자였다. 이날 경기에서 나폴레스는 웰터급의 강자답게 날렵한 몸놀림으로 몬존을 압박하지만 이에 몬존은 신장과 백스텝을 이용하여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이어가면서 초반 라운드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이어졌다. 하지만 적극적인 공격으로 빠른 체력 소진을 보인 나폴레스와는 달리 힘을 비축한 몬존은 5라운드부터 전세를 역전하기 시작한다. 6라운드 나폴레스는 이전 라운드와는 달리 펀치를 뻗지 못했고 이에 나폴레스가 지친 것을 눈치챈 몬존은 그동안 비축했던 힘을 모두 쏟아내어 나폴레스를 몰아붙인다. 결국 7라운드 시작 전 나폴레스는 경기를 포기하고 몬존은 9차 방어전을 성공하며 전설을 계속해서 써내려간다. 이후 몬존은 토니 문디네와 토니 리카타 그리고 그리턴 토나를 쓰러뜨리고 12차 방어전에 성공한다. 이 무렵 WBC 측에서 몬존이 톰 랭커, 로드리고 발데스와의 지명방어전을 계속해서 미룬다는 이유로 타이틀을 박탈. 10년 만에 반쪽이 된 타이틀은 발데스의 품에 안기게 되면서 이후 WBA, WBC 통합 타이틀 자리를 두고 두 강자가 맞붙게 된다. 1976년 6월 26일 모나코에서 벌어진 경기. 몬존은 신장의 장점을 이용하여 거리를 두며 견제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갔고 이에 반해 발데스는 어떻게 해서든 몬존에게 파고들기 위해 적극적인 파이팅을 보인다. 그러나 라운드가 계속될수록 초반부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발데스는 먼저 지치기 시작했고 14라운드에 무리하게 몬존에게 달려들다 라이트 카운터를 앞면에 허용하면서 그대로 쓰러져 버린다. 발데스는 이내 다시 일어났지만 그에게는 남은 라운드 동안 몬존을 쓰러뜨릴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통합 챔피언의 타이틀은 몬존에게 안기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발데스는 몬존에게 재대결을 신청. 몬존 대 발데스의 2차전이 1977년 7월 30일에 성사된다. 이를 갈고 나온 발데스는 전과는 달리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기회가 오면 날카로운 공격을 날렸고 이런 그의 전략은 2라운드 몬존에게서 다운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순간 안면을 허용한 몬존은 당황했지만 곧바로 일어나 양손을 올리며 괜찮다는 사인을 보냈고 경기는 재개된다. 초반 라운드에서 다운을 당한 몬존은 이후 기존 수비적인 스타일을 버리고 적극적인 파이팅으로 돌변. 이에 서로 펀치를 주고받으며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대결에 경기장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게 된다. 9라운드 계속되는 난타전에 먼저 지친 것은 발데스였다. 몬존은 강인한 체력으로 발데스의 펀치를 맞아도 개의치 않으며 펀치를 뻗었고 이와 반대로 발데스는 점점 가드에 치중하기 시작. 계속되는 몬존의 펀치 세례에 발데스의 눈 언저리는 어느새 퉁퉁 부어 있었다. 어느덧 15라운드를 종료하는 공이 울리고 두 선수는 판정을 기다리게 된다. 초반 라운드에 다운을 따내며 승기를 가져간 발데스와 라운드 중후반 엄청난 공격으로 포인트를 쌓아 올린 몬존. 이 둘 중의 승자는 바로 카를로스 몬존이었다. 이로써 몬존은 35살이라는 나이에 당시 미들급 최다인 14차 방어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장장 7년 가까이 최고의 자리를 지킨 대단한 업적을 이룬 몬존은 돌연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타이틀을 반납하고 은퇴를 선언. 그간 심신이 지친 탓과 더 이상 복싱에 흥미를 갖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그는 미련 없이 링을 떠났고 이에 사람들은 미국이 득세했던 복싱계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몬존의 은퇴를 지켜보면서 아르헨티나의 영웅이 떠났다 라며 아쉬워했다. 평소 수려한 외모로 인기가 많았던 몬존은 이후 1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영화배우 수잔나 히메네스와 연을 맺어 결혼까지 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이혼하고 알리시아 무니즈와 두 번째 결혼을 하지만 몬존의 과도한 폭력 때문에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다 1988년 그의 아내가 발코니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자살로 추정되었으나 부검 도중 목 졸린 흔적과 구타의 상흔이 발견. 몬존이 살해범으로 밝혀지면서 그는 1989년 11년형을 언도받게 된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995년 특별감호 휴가를 받아 가족의 품으로 가던 도중 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로 카를로스 몬존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후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아르헨티나 팬들이 영웅을 추억하며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2001년 아르헨티나 법정은 카를로스 몬존의 영령 앞에 자유석방을 선언하며 그에게 자유를 안겨주었다. 장장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들급 정상에서 14차 방어전 성공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샷건 카를로스 몬존. 그러나 폭력적인 삶으로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추락시켰으며 결국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비운의 챔피언. 하지만 복싱계에서 아르헨티나를 빛낸 카를로스 몬존은 수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웅으로 남아있다.